자, 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오늘은 11월 8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올라온 광주 행정타운 아이파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8호 이하 물량 같은 경우는 25% 추첨제 물량이 있지만 99 타입은 70% 추첨제 물량이 있고요. 거주 의무가 따로 없어서 바로 전세 줄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우선 제한 사항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가죠. 근데 보통 경기도 광주라고 하면 조정 대상 지역이랑 비규제 지역 두 군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가고 곤지암 역세권 아이파크나 초원력 힐스테이트 이쪽은 비규제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광주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 우선적으로 뽑고요. 비규제 지역에서는 원래 거주기간 요건은 없었는데 1년 이상으로 붙었습니다. 이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고 나서 5포자의 5부제, 여기 당첨 가점 커트라인하고 경쟁률이 조금 내려왔어요. 아무래도 원래 자격 조건이 되셨던 분들이 못 쓰게 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광주에 오래 거주하셨는데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여기 물량 잘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받지 않고요. 전매 제한은 3년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24년 5월로 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전매가 가능하고요. 재당첨 제한은 7년에 걸리고 거주 의무는 따로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 바로 줄 수 있고요. 8호 이하 물량에서는 추첨제 25%, 8호 초과, 99 타입에서는 추첨제 70%를 배정받습니다. 여기는 11월 8일 월요일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고요. 특별 공급 접수는 목요일에 받습니다. 그리고 광주 2년 이상 당해 거주자분은 19일날 청약을 하시면 되고요. 만에 하나 일부 세대에서 예비자를 다 못 채우면 1순위 기타 지역은 22일에 받습니다. 보통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명 모집한다 그러면 예비자를 30명을 모집해요. 이 30명이 모자르게 되면 기타 지역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어차피 모집하는 인원은 10명이기 때문에 너무 뒤쪽에 예비 번호이신 분들은 당첨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예비자를 너무 과도하게 많이 뽑는 것 같긴 해요.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여기보다 더 심해요. 5배수를 뽑습니다. 근데 거의 예비자 빠지는 거 보면 10%에서 많으면 20%까지 진짜 인기 많은 위례나 과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빠진 적도 있습니다. 예비 번호를 받았는데 10% 20% 안에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살짝 그냥 마음 내려놓고 그냥 경험 삼아서 서류 접수 한 번 정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당첨자 발표일은 29일에 있고요. 계약은 12월 17일부터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광주 행정타운 아이파크 사업 개요를 보면 광주시 송정동에 들어갑니다. 여기가 오래된 구도심인데 구축밭에 신축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828세대 들어가고요. 84 A, B, C, D 그리고 99 타입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0, 25층까지 되고요. 10개 동입니다. 그리고 입주 시기는 24년 5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총 공급하는 세대수를 보면 84A가 주력인 걸 알 수 있습니다. 84A가 516세대 모집을 하고요. 나머지는 골고루 모집합니다. 두 번째로는 84C 타입이 많이 있네요. 자, 여기 84 타입까지는 추첨제 물량이 25%죠. 이 물량 중에서 25%가 이렇게 추첨제 물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99 타입 같은 경우는 70%의 추첨 물량이 있어서 51세대가 추첨제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추첨제 물량을 다 더해보면 한 150세대 정도는 되죠. 가점 낮으신 분들은 여기 물량을 잘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분양가를 보면 제가 앞전에 예상했던 금액이랑 비슷하게 나왔어요. 84 타입 기준에서 5억 초반에 나왔고 99 타입은 6억 초반에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하실 때 계약금 10% 납부하시고 중도금 60% 중에서 50%는 웬만하면 대출이 실행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6차만 잔압을 하시던지 연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주 시점에 전세 주실 분들은 전세를 주셔서 잔금 납부하셔도 되고요. 잔금 대출을 실행하셔서 잔금을 납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는 다소 비싸게 나왔습니다. 자, 이것까지 고려하게 되면 84 타입은 한 5억 중반, 99 타입은 6억 중반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보통은 몇백만 원대에 나오는데 여기는 2천만 원으로 상당히 비싸게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도 마찬가지로 계약하실 때 10% 내시고 입주할 때 나머지 90%를 내시면 됩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자금 계획을 세워볼게요. 자, 확장비까지 포함하면 대략적으로 5억 8천 정도, 뭐 취득세랑 이자 같은 것도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99 타입은 한 6억 8천으로 넉넉하게 잡을 수 있겠네요. 계약하실 때 계약금 10% 내시면 되고, 그리고 중도금 대출 50% 웬만하면 실행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도금 10%도 웬만하면 연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입주 시까지 내가 필요한 금액은 5,800, 6,800 요 정도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주 시점에 가서 전세를 줄 때는 전세 시세가 5억, 6억으로 예상이 된다면 내 금액은 8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앞전에 나왔던 송도자이 더스타랑은 아예 다르죠. 지금 당장 자금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변이 전부 다 구축밖에 없어서 확실히 신축이 들어오면 이 신축으로 들어오려는 수요가 확실히 많을 거예요. 이런 곳들은 예외적으로 전세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줄 수도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억이 조금 안 되는 자금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여기 잘 눈여겨보세요. 다음으로 광주 수요와 공급을 보면 아무래도 공급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공급이 많다고 해서 엄청나게 초과하진 않고요. 24년도가 되면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춰지게 됩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세 주기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인구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세대수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이렇게 성장하는 도시들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진 않아요. 지금 인구수 자체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고 있죠. 그래도 미시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이렇게 세대수랑 인구수가 증가하는 도시들이 몇몇 있습니다. 자, 입지 환경은 제가 앞전 영상에서 다뤄드린 게 있어요. 앞전 영상에서 주변 시세랑 입지 환경이랑 뭐 앞전에 분양했던 분양가 이런 걸 다 정리한 영상이 있으니까 안 보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략적으로만 보면 뭐 경기 광주역하고 가깝진 않습니다. 여기 경기 광주역을 통하면 판교역까지 세정거장, 강남까지 7정거장으로 수월하게 이동이 가능한데 이 살짝 먼 거는 아쉽다고 볼 수 있지만 부동산의 기본 공식이 있죠. 구축밭의 신축은 거의 실패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프라도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거주 측면에서도 굉장히 괜찮고요. 근데 가점이 진짜 높다고 하면 이 경기 광주역 가까운 곳에 들어오는 여기 청약을 노려보시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여기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84 타입으로 나와서 여기 자체도 괜찮습니다. 아이파크라는 브랜드도 괜찮고요. 그리고 나중에 위신선이 여기 삼동역에 들어오면 위례랑도 접근성이 좋아지고 서울과의 접근성도 한층 더 개선이 되게 됩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게 되면 대부분 남향, 남서향으로 구성이 되죠. 그리고 일부 세대에서는 남동향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향은 꽝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보면 상업지역이 위치해 있고 초등학교가 그렇게 가깝진 않지만 위쪽에 송정초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면도를 보면 84A가 주력이었죠. 516세대 들어갑니다. 남향, 남동향, 남서향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포베이 판상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마통풍이 되는 구조고요. 알파룸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도 길쭉하게 잘 빠졌고 안에 창문도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이렇게 좋은 평면도가 주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실거주하기 정말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4 B타입 48세대 들어가고요. 전부 다 남서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통풍 되는 포베이 판상형으로 되어 있고 침실 2 앞에 알파룸이 들어가 있습니다. 드레스룸도 비슷하게 나왔고요. 여기 84 B타입도 괜찮게 나와 있네요. 다음으로 84 C타입 111세대 모집하고요. 여기는 남서향, 남동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베이 타워형으로 나와 있고 타워형 치고는 드레스룸이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팬트리도 작게 남아 있고요. 아무래도 판상형에 비해서 인기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84D 타입 69세대 모집하고요. 남서향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포베이 판상형 마통풍 되는 구조고 84A 타입하고 거의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9 타입 84세대 모집하고요. 남서향입니다.
여기도 평면도를 자세히 보면 마통풍 되는 구조고, 자, 드레스룸도 더 길어졌죠. 알파룸도 있고 복도에 팬트리도 있고, 여기 평면도도 굉장히 잘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전반적으로 평면도가 깔끔하게 잘 나와 있네요. 그리고 앞전에 분양했던 오포자의 오브제 경쟁률 한번 볼게요. 자, 경쟁률은 확실히 앞전에 분양했던 분양들보다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아무래도 광주 2년 이상 해당되시는 분들이 1년 이상 되시는 분들보다는 적겠죠. 그래서 당점 가점 커트라인을 보면 26점에 21점에도 형성된 게 있고요. 높게는 48, 58점에도 형성된 게 있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앞에 분양했던 디오브 커트라인을 보면요, 50점, 42점, 확실히 오브제보다는 높은 가점 커트라인을 형성했습니다. 경쟁률도 조금 더 높았고요. 3블럭을 보더라도 가점 커트라인은 확실히 높았던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당해 거주 기간이 늘어나면서 그 광주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은 좀 안타깝게 됐고요.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당첨 확률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보세요. 특히 국민평형으로 나오는 84 타입의 판상형은 입지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확실히 인기가 좋습니다. 고민해보시고 여기 청약을 넣을지 말지 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